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역에서 실제 지역사회 우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권역 책임병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구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몇 차례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각 광역에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데가 거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역할이냐면 대구에서 해결해야 될 필수 의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협력 모델을 개발합니다. 결국 말해서 대구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상위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주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의료기관이라든가 여러 정부 지정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구에 이런 문제가 많지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라는 방향성을 이 위원회에서 던져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 비전과 가치관, 방향성을 공유시키고 확산시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도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원래 7월 달에 경북대 병원이 수탁 체결되어서 이제 제가 단장을 맡아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첫 그런 말을 띈 단계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권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병원이 필수 의료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계 협력을 하라라는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협력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필수 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실제 그냥 단순하게 이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들을 실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방향성을 합의해서 제시를 하면 이걸 실행하기 위한 실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역과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들이 이걸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작동시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전원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를 이게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실제 이런 사업들을 대구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중앙에 이 지금 관련 법까지 지금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기존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실로는 이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본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바뀌신 경북대 병원장님께서 김용민 병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조금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대구 권역의 예를 들면 이제 권역 책임을 경북대 실제 이제 방향성이 주어졌을 때 필수 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대 병원이 중심을 잡아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서부 지역은 대구의료원이 있지만 동부 지역은 이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거버넌스를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이냐? 결국 지역 보건에 관한 네트워크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역의 필수 의료 협의체라든가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기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의 기관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기관의 역할을 살려서 가야 될지에 관한 합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이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현황 자료라든가 전략들은 저희 지원단에서 아마 개발해서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여하는 실행기관들이 어떤 명확한 역할 분담과 자원 공유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안에는 대구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신병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들, 민간 위탁기관들, 의사회 같은 이제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의지.
대구가 실제 이것을 할 정책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것만 떼서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1977년 40년 국민건강 40년 보험사가 그림이 너무 이쁘고 여기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별 의미는 있지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신 시민들을 상태로 굉장히 다양한 건강보험공단을 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헬스뱅크를 만들어서 개인의 기존 건강 수준에 맞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단일 보험자로 국민에게 아주 친근한 동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이 가장 강점은 진료를 통한 또는 건강검진을 통한 이런 이제 DB를 바탕으로 어떤 국민의 개인별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서 이 정보들을 이제 쿠킹해서 각각의 필요한 부분에 뿌려주는 역할들을 이미 공단에서 잘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거를 공공보건의료 협의체에서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들은 기존에 하시고 있는 역할들은 당연히 하셔야죠. 특히 필수의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 정책의 개발이라든가 대상자 발굴, 이런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해 오셨던 거를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의 어떤 정책적 방향성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향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얘기하시고 하시는 그런 공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끝났고요. 요거는 제가 저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홈페이지가 아직 없어서 이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인사 33인에게 듣는다. 그래서 목적은 이겁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해 돌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여기 지금 가렸습니다만 우리 은재식 이 사무처장님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원고를 잘 쓰셔가지고 보내주셨고, 실제 이 원고를 저희가 지원단에서 카드 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선욱 본부장님의 써주신 원고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업로드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검색하셔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전문가 초청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 충남대병원의 김영택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택 교수님은 저희가 기본 질병관리부의 감염병 관리 과장 등을 역임하셨고, 실제 우리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유행 당시에 굉장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적인 경험들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오더를 주셔서 트윈데믹 대책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셔가지고 인플루엔자 유행에 우리가 대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전문가 토론회를 합니다. 저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공동주관해서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하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엄청나게 큰 시설을 빌렸습니다. 경북대 10층의 대강당을 빌렸고 인원은 50인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하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구형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칭찬도 아껴주시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정병헌 건강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저희 건강지원센터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헌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경을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건강지원센터장 정병헌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본부의 빅데이터실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될 마땅한 사안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입니다. 사업 목적, 그리고 빅데이터 개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이고요. 사업 목적은 보험자 그리고 빅데이터 건강 서비스와의 관계 이렇게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또 건강 정보와 보험급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개요입니다. 좀 전에 김정윤 교수님도 슬라이드에 이 내용이 이제 나온 바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현장에서 이러한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장기요양 이런 실질적으로 공단 지사에서 이러한 현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 자료를 건강보험 DW로 이렇게 구축을 한 뒤에 그리고 어떠한 구조화 작업을 거쳐서 국민건강정보 DB, 또 이 연구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도 있으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연구용 DB를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빅데이터를 보유한 저희들 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모든 의료 공급자는 당연하게 지정이 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의원의 97%, 병원의 94% 정도가 지금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1989년에 실현을 하였고, 지난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 보험자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